네, 이번 순서는 알바하고 취업하자입니다. 네,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름방학을 맞아서 방학 특집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보다 알찬 방학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하신 분들은 저희 코너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요, 이렇게 알찬 방학을 보내기 위해서 똑똑한 아르바이트를 도와주실 분입니다. 네. 자, 아르바이트 전문 구인구직 포탈 알바몬의 안수정 과장님이 오셨습니다. 아유, 환영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인 이제 여름방학인데요. 우리 방학을 좀 알차게 보내려면 또 알바도 똑똑히 좀 자주 구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방학을 어떻게 보내실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방학은 그냥 현재를 즐기면서 재미있게 보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요즘 대학생들의 어떤 현실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그 부분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에게는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돈도 벌고 미래도 준비하는 시간으로 알차게 보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르바이트로 단순히 돈만 버는 게 아니라 미래까지 준비할 수가 있습니까? 네. 과거에는 아르바이트라고 하면 그냥 용돈벌이라고 생각해서 나는 아이폰을 마련하고 싶어 그래서 아르바이트라고 이러셨었는데요. 그렇죠. 예. 최근에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르바이트를 어떤 경력으로 활용해서 취업에서 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두드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주 동안 저는 여름방학 특집을 맞아서 이렇게 취업과 알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대학생들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네. 그래요. 정말 잘 될 것 같아요, 왠지. 네. 예. 자, 오늘 첫 시간인데요.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실 거예요? 네, 제가 좀 마케팅 업무를 하고 있다 보니까요. 마케터를 꿈꾸는 대학생들, 대학생 후배들에게 유리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들을 몇 가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예. 네, 마케터를 꿈꾸는 대학생이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라 정말 궁금한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제가 몇 가지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먼저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실까요? 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관리라고 나왔습니다. 네, SNS죠. 네, 그렇죠? 안 그래도 요즘에 정말 이 SNS 하루라도 없으면 못 살잖아요. 네. 그런 분들 많은데 이런 거 관련 아르바이트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저 워크TV 이 직업방송에서도 관련한 카톡을 운영하거나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렇죠. 네, 이렇게 기업에서도 이런 SNS 바람을 무시할 수 없어지면서 각종 블로그라던가 카페는 물론이고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마이크로 블로그도 열심히 운영을 하고 계신데요. 네. 관련해서 업무 부담이 좀 과중해지다 보니까 아르바이트생을 별도로 모집을 해서 일부의 업무는 넘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이런 해당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특정 브랜드의 어떤 고객과의 소통을 훈련하고 또 자신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기술들을 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혹시 저희들이 이제 카톡을 많이 하면요, 상은 씨. 그 기업에서 이렇게 친구 신청을 그렇게 해요. 혹시 그것도 그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그거구나? 네, 재홍 씨 많이 이용하시다 보니까 잘 아시네요. 아니, 그렇게 저한테 대기업들에서 친구 신청을 해요, 그렇게. 부담스럽게. 개인적으로 한 줄 알았죠? 네, 그래서 계속 저는 거절을 했거든요. 네. 이 아르바이트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조건이 있나요? 사실은 어떤 특정 기업의 목소리를 내는 거기 때문에 사실 아무나 뽑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뽑으실 때 기본적으로 본인이 SNS에 좀 탁월한 능력이 있다는 걸 좀 어필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는 그 포토샵이나 아니면 HTML 같은 컴퓨터 능력 아니면 인터넷 능력이 두드러진다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 SNS망을 통해서 특별히 내용만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사의 동향을 파악한다던가 아니면 우리 브랜드에 대해서 소비자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소비자 반응 등을 파악하는 업무들도 겸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인터넷 서핑 능력도 같이 갖추고 있으면 좋고요. 특히 개인의 미니홈피를 관리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어투라던가 좀 문법, 맞춤법에 문제가 있으면 좀 곤란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 작성 능력이라던가 문장 작성 능력들도 좀 보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을 때 SNS의 파급 효과가 정말 크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용하는 좀 불법 업체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조심해야 될 내용들은 없을까요? 네, 당연히 있을 것 같고요. 가령 당초에는 SNS 관리 업무로 이 사람을 뽑았는데 막상 뽑고 나서는 엉뚱한 업무를 시키는 경우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가령 대량으로 메일을 보내라고 했는데 보니까 그게 스팸 메일이라던가
하거나 아니면 SNS를 돌아다니면서 개인들의 개인 정보들을 수집하게 하는 겁니다. 특정 아이디라던가 이메일 같은 이런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계속해서 그런 일을 시킨다면 거부를 하시고 이게 반복되신다면 아예 퇴사를 하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일례로 아르바이트생이 고용이 된 한 대학생이 스팸 메일 발송 업무를 하다가 이게 적발이 돼서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 또 불법적인 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어떤 실수로 잘못된 정보를 올리거나 해서 경솔한 편에서 어떤 브랜드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라는 경우에는 그 브랜드 전체에 치명적인 타격을 미칠 수가 있고 이로 인한 뭐 손해배상이라던가 각종 문제에 휘말릴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정말 아르바이트 정말 간절히 원해서 들어갔는데 이상한 거 시켜가지고 벌금까지 내고 이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네, 네. 저 그나저나 이제 저 SNS 업무를 볼 때 이제 동향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마케팅에서는 이제 시장 조사나 동향 조사 이게 가장 중요한 업무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마케팅에서는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판단하고 또 그 시장에 맞는 상품을 내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어떤 시장 반응을 예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요. 이런 동향을 파악해서 하는 업무들을 미리 본인이 훈련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가 있습니다. 네. 마케터를 위한 두 번째 알바 한번 화면으로 보시죠.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리서치 회사라고 떴네요. 예, 맞아요. 리서치가 어떻게 보면은 이 회사 흐름을 파악하는데 가장 기본이 될 수 있겠네요. 우리가 예전에 요즘은 SNS가 이렇게 잘 돼 있었지만요. 예전에는요. 서울 리서치 뭐 이래가지고 전화를 많이 왔었어요. 일반적으로 무작위를 돌려가지고. 그랬죠? 맞아요. 네. 그 리서치가 지금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SNS에서 사실 수집할 수 있는 정보들이 그렇게 방대하지는 않거든요. 좀 더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하거나 할 때는 이런 리서치 회사를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리서치 회사에서 주로 모집하는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는 설문조사 요원이 있습니다. 주로 말씀하신 전화 설문조사라던가 아니면 그 대면 설문조사를 담당을 하면서 그 담당자들에게 어떤 주어진 질문지에 따라서 질문을 하면서 응답을 적는 그런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고요. 네. 아니면 특정 매장이나 어떤 특정 지역을 방문하는 그런 방문객 집계의 데이터 조사들도 있고 모집된 질문지의 데이터를 일괄되게 정리하는 코딩 업무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또 설문을 설계하거나 정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무보조 같은 경우도 많이 모집을 하는데요. 이런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모집을 하는데 그 해당 아르바이트 하나를 가지고 전체 설문 과정이라던가 전체 리서치 과정을 다 파악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대략적인 컨셉을 이해하거나 아니면 진행 과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좀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자, 그럼 이거는 조금 뭐 보통 알바랑 좀 다를 것 같은데 급여나 월급으로 받나 어떻게 돼요? 월급으로 받아요? 보통 이제 사무보조직의 어떤 아까 말씀드린 설문 설계의 어떤 사무보조 같은 경우에는 월급으로 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설문 요원 같은 경우는 보통 건당 페이로 많이 받습니다. 가령 저도 대학교에 다닐 때 이런 설문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가 벌써 한 10년 전이거든요. 오, 그래요? 네, 그때 안 보이시는데. 그때 제가 설문요원을 할 때 그 설문지를 돌려서 검사를 해서 설문 응답을 받는 아르바이트였는데 한 분당 한 8,000원 정도를 받아서 일주일 만에 80만 원의 급여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10년 전에 그 정도면 엄청 큰 돈인데? 네, 그때 제가 한 달 용돈이 한 20만 원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괜찮았네요. 많은 돈을 일주일 만에 얻었죠. 네. 결국 이런 류의 아르바이트는 뭐 건당으로 받거나 자기가 정말 한 만큼 받게 되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안수정 과장님이 설문조사 그 아르바이트를 해봤다고 그랬는데요. 이 리서치 아르바이트 하면서 가장 힘든 점이 뭐였어요? 저는 그래도 전화 설문 요원이어서 괜찮았는데요. 이 대면 설문 요원 같은 경우들은 낯을 가리는 분들은 좀 힘드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화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안 보이니까 그냥 이렇게 성의 없게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다 자기가 노력한 만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케터를 위한 알바로 리서치 쪽 이야기 좀 들어봤고요. 또 다른 알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드라마에도 나왔던 재미있는 아르바이트인데요. 화면을 한번 보시죠. 네. 미스터리 샤퍼라고 나왔습니다. 저는 알 것 같은데요. 재건 씨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 미스터리 우먼은 들어봤어도 제가 미스터리 샤퍼는 모르겠네요. 네.
그 샤퍼라는 게 그러니까 쇼핑을 하는 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문의 고객님 아니면 쇼퍼라고 해서 제가 알아들었는데 샤퍼라고 해가지고. 네네. 베일에 쌓인 고객님들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전에 좀 굉장히 오래된 드라마인데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 정산서라는 주말 드라마가 있었어요. 있었죠. 네, 여기서 이제 그 김희애 씨가 했던 업무 중에 하나였는데요. 어떤 고객을 가장을 해서 매장을 다녀갑니다. 그래서 매장에 가서 쓱 보면서 과연 박재권 사원은 굉장히 고객한테 친절했는지 아니면 그 매장을 성결하게 잘 청소를 해놨는지 네. 진열을 하는 게 회사 그 정책에 맞춰서 잘 진열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업무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은 매장을 탐색하는 의미도 있지만 고객의 입장에서 매장의 상태라던가 친절도를 확인을 하면서 매장 스스로 자신들을 분석하는 그런 기회로 삼는 아르바이트가 되겠는데요. 자사 서비스의 질적인 수준을 파악하고 평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되게 저도 해보고 싶은데 이거 되게 재밌겠는데요. 상은 씨랑 저랑 이렇게 커플인 것처럼 가장해가지고 이것저것 막 물어보고 얼마나 친절한지. 그 옛날로 치면은 좀 암행어사 같은 거다. 암행어사. 맞죠. 약간 맞습니다. 그런 비슷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서비스 정신이나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투철하신 분이 이런 아르바이트를 하면 굉장히 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런 아르바이트 또 장점하면 어떤 시간 관리를 편안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보통 그 좋은 점 중에 또 하나는 쇼핑에 필요한 어떤 비용을 일부 지급을 해주신다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쇼핑에 능하시고 좀 철두철미한 성격의 분들이 좀 어울리실 것 같은데요. 리서치에서 리서치 회사에서 주로 진행하는 설문조사에 대한 어떤 일정 표본을 유지하기 위해서 패널을 모집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런 패널 제도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출근하지 않고도 재택 아르바이트로 할 수 있다는 장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패널로 회사 DB에 등록을 해놓고 적당한 설문조사가 있을 때 설문에 참여하면 대가를 일정한 포인트로 쌓았다가 일정 금액이 되면 급여로 지급을 해주는 방식인데요. 이렇게 패널로 등록을 해두면 적당한 기회가 있을 때는 좌담회 아르바이트로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자신이 참여한 설문조사에 대한 결과가 쌓인 경우에는 그 결과를 메일로 받아볼 수 있도록 연결을 해두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이러면 동향 파악에도 역시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마케팅 파트에서 사실 동향 분석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른 업무를 파악하기 위한 그런 경험들 어떤 아르바이트 통해서 쌓을 수 있을까요? 네, 실무 경험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실무 경험을 위한 아르바이트 무엇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죠. 네. 프로모션 전시 행사라고 떴습니다. 이건 뭐 현장에서 정말 실전을 제대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시장 알바는 저도 해봤어요.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요. 좋은 말이죠? 네, 좋은 말입니다. 네, 기업들이 그 고객을 대상으로 한 각종 프로모션 행사를 실시를 할 때 여기에서 직접 대행사에서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지원하면서 브랜드의 각종 현장에서 실무를 하실 수 있는 아르바이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운영사무국에서 보통 일을 하게 되는데요. 사무보조를 업무를 하게 되면서 운영사무국들이 하는 일들을 직간접적으로 체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과정이라던가 절차들을 이해할 수 있고요. 또 행사장에 직접 나가게 되는 경우에는 직접 진행요원으로 뛰어들어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던가 아니면 그 특정 행사장의 안전을 관리한다던가 아니면 부대 행사의 업무를 직접 진행을 해보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의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게 됩니다. 네, 근데 제 생각에는요, 이런 아르바이트야말로 정말 일정한 자격 조건 없이 누구나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했겠죠? 모든 아르바이트가 아무 조건 없이 사람들을 뽑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보시면 말씀드린 운영사무국에서 일하게 되시는 경우에는요, 사무보조 업무를 위한 어떤 OA 기능을 많이 보시는데요. 학내에서는 보통 한글 프로그램을 많이 쓰시는데 이외에도 실무 현장에서 많이 쓰는 그 어떤 PT를 위한 프리젠테이션 능력이라던가 아니면 엑셀, 워드 등의 어떤 프로그램 능력을 가지시면 굉장히 좋고요. 또 이런 대행사들의 경우 현장 근무가 많거나 아니면 야근이 많은 경우들이 있어서 굉장히 체력적으로 건강하신 분일 것을 많이 요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대학생 때 그 마케터 이 관련된 알바에 정말 관심이 많았었어요. 근데 그때는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진행 요원 한두 번 해본 게 단데 또 다른 알바가 있습니까? 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가 홍보인데요. 그래서 홍보하는 아르바이트, 홍보를 원하는 구직자가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가 있습니다. 한번 화면으로 보시죠.
홍보대 행사 나왔습니다. 네. 근데 저는요, 사실 궁금한 게 좀 전에 뭐 행사 전시 관련 그런 아르바이트 나왔잖아요. 네. 이것도 다 홍보대 행사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무슨 차이가 있나요? 홍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거는 그냥 프로모션을 하는 어떤 현장 홍보의 느낌이었다면 네. 지금 말씀드리는 홍보대 행사는 언론 홍보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언론 홍보대 행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단순히 외부 프로모션들이 중심이 아니라 기자님들이나 아니면 어떤 매체를 상대로 한 그런 홍보 업무를 주로 하는데요. 때문에 보통 사무직과 같은 그 현장 근무가 아니라 실내 근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보통 업무 보조를 하게 되는데요. 클라이언트나 기자님들을 위한 어떤 각각 관련 서류를 챙긴다거나 아니면 선물이나 카드를 챙기는 등의 어떤 보조 자질구레한 업무들도 많이 있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는 업무들은 바로 뉴스 클리핑이라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뉴스 클리핑이라는 것은 특정 브랜드나 제품에 대한 뉴스들을 계속해서 수집을 하면서 그것들을 정리하고 별도로 그것을 관리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네. 네. 그러면 뉴스를 많이 보는 분들이나 뭐 인터넷도 많이 읽어보고 이런 분들 좀 유리하겠네요. 네, 기본적으로 뉴스에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괴로운 업무가 되겠죠. 예.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보통 언론 홍보대 행사들 같은 경우는 언론사의 업무 시간에 맞춰서 근무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 출근 시간이 이른 편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에 미리 뉴스 클리핑은 완료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이른 시간에 새벽 시간부터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아침형 인간에게 더욱 어울리는 아르바이트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또 간혹 해외 뉴스 같은 경우도 수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핑 능력도 중요하지만 또 외국어 능력도 어느 정도 갖춰 있으시면 더욱 유리한 아르바이트가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에게 딱인데요. 예. 네, 마케터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이외에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아르바이트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 마케터는 다양한 경험들을 모두 다 구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고객과 직접 대면하고 응대할 수 있는 종류의 아르바이트 역시 어떤 마케터의 기능을 갖추는 데 있어서 중요한 대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인 각오 여하에 따라서 어떤 아르바이트도 다 마케팅 경력으로 소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가령 똑같은 부서에서 일했는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힘든 경험이었다라고 말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걸 굉장히 중요한 경험으로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매장에서 내가 아르바이트를 했던 게 굉장히 진상 손님을 만나고 너무너무 힘들었어 라고 기억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나는 그때 그 매장 손님들이 이런 상품에 대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많이 말씀하시던데 전 그걸 반영해서 워크티비에서 이런 상품들을 내놓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제안까지 할 수 있다면 훨씬 유리한 아르바이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아르바이트 관련해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요. 저희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네,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자, 방학 때마다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기간이 짧아서 걱정이에요. 면접에 네. 가서 어떻게 어필을 하면 좋을까요? 네. 그래요. 저희가 지금 눈이 침침해서 잘 안 보입니다. 네, 어떻게 어필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네.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정직한 게 최고라는 생각이 듭니다. 억지로 꾸미다 보면 어떻게든 티가 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직하게 나는 학업과 또 캠퍼스 생활에 충실하느라 학기 중에는 캠퍼스 생활 열심히 했고 방학에는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했다. 하지만 기간이 짧더라도 내가 그 안에서 어떤 것들을 배웠고 어떻게 나의 경력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된다라는 부분을 충실하게 잘 어필할 수 있다면 오히려 그런 정직한 면과 그 사람이 학업 생활도 열심히 하면서 방학 시간도 허투루 보내지 않았다라는 인상을 줄 수 있어서 오히려 플러스 점수를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자, 오늘 마케터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아르바이트 쭉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네, 어떤 아르바이트에 있는 경력들이 경력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안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좀 안점을 맞춰서 아르바이트를 구하실 때 본인이 취업을 희망하는 분야의 아르바이트를 좀 살펴보시고 적합한 아르바이트를 구하신 다음에 업무를 하시는 동안 계속해서 자신의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 보시는 것들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알바하고 취업하자죠? 예, 오늘 미래 마케터를 위한 아르바이트 오늘 꼼꼼하게 한번 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전문 구인 구직 포탈 안수정 과장님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